자, 이제 우리 4편 제3보험의 세 번째 상해보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실손 의료보험에 추가적으로 노후 실손이나 유병력자 실손 이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있고요.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게 실제 질병이 이제 상해나 질병에 의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받는 거니까 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을 꺼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력이 그동안 있었던 사람, 과거에 병력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꺼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꺼려하지 말고 가입시켜라 라는 의미에서 65세, 자기 부담금을 좀 높이는 대신에 65세 이상도 가입 가능하게 만든 것을 노후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한다. 이건 거꾸로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기 부담금을 높이고 65세 이상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뭐라고 한다? 예,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다. 자, 일부 유병약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실손 의료보험을 뭐라고 하느냐? 유병력자,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게 한 실손 의료보험이다. 그래서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실손 의료보험, 그 다음에 노후 실손 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 이렇게 구분돼서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요 내용들을 다 지문으로 하나 다음 중 실손 의료보험에서 설명이 틀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 중에 내용들을 틀린 지문을 넣어서 만드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 2개의 의료비, 질병 상해 의료비 보장과 3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면 틀린 거죠. 2개의 특약으로 되어 있는데 3개의 특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병력자 의료보험은 실손 의료보험은 특약이 없습니다. 기본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첫 번째 상품 구조에서는 요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이미 다뤘던 내용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 질병 상해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2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양병원 의료비와 상급병실 보장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기본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약이 없다. 특약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예,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상해 입원 통원, 질병 입원 통원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보험료는 다 실손 의료보험은 다 1년마다 갱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겠죠. 다 1년마다 갱신되니까 안 나오는데 요게 다르죠. 예, 요게 다르니까 일반 실손 의료보험도 상품 구조가 3년마다 3년 후에 재가입하는 형태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실손 의료보험은 5년 후 재가입되는 거고 우리가 실손 의료, 노후 실손이나 유병력자 실손은 3년 후 재가입되는 겁니다. 3년. 자, 3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년. 자,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와 3개의 특약이 아니라 2개의 특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은 15년 후가 아니라 3년 후 재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다. 기억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구분이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후 실손 의료보험의 자기 부담률은 급여, 비급여. 우리가 대부분은 실손 의료보험은 급여, 비급여가 20, 30이었죠. 급여가 20, 30이었죠. 일반도. 근데 노후 실손은 20, 30이 같아요. 그런데 유병력자는 30%로 급여와 비급여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특약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왜 없냐? 특약이 없잖아요. 유병력자는 기본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20%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유병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30으로 지정을 한다. 30으로. 아시겠죠? 유병력자니까 자기 부담률이 30%예요. 자기 부담률을 높여서 우리가 병력자도 가입시키는 거니까 기본 일반 실손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0이다. 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최소 자기 부담금은 우리가 다 없는데 유병력자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최소 자기 부담금이 10만 원으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병에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핸디캡을 준 겁니다. 그게 10만 원입니다. 유병력자에 대해서만 최소 자기 부담금 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우선 공제되는 금액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에서는 3만 원이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장 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하고 유병력자는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노후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연간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보장 한도가 연간 1억 원 한도다. 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 한도도 연간 500만 원이다. 자, 이 금액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저도 잘 기억 못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니까, 보면서 설명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여기서 다 기억하실 수 없으니까 유병력자의 자기 부담률은 급여 비급여가 없으니까 30%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여 비급여로 구분되지 않는다. 왜? 예, 유병력자는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30%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상품 구조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거니까 요 30%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보장 한도가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일반하고 유병력자는 합쳐서 5천만 원 한도인데 여기서는 통원과 합산해서 연간 1억 원이다. 노후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1억 원 한도로 보상을 한다. 자,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그 유병력자 실손 의료비 중에 통원 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 조금 전까지는 입원 의료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통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유병력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처방 조제는 지원해주지 않고 외래만 보장을 해줍니다. 요게 이제 시험 구분이 되니까 요거만 다른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원 같은 경우에 유병력자의 요 내용이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통원은 특약이라는 게 없으니까 유병력자는 그 특약 가입이 없으니까 30%고 노후는 20, 30%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자기 부담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0,000원에서 20,000원이고 그 다음에 비급여인 경우에는 30,000원이었죠. 자기 부담금이 기억나시죠? 앞에서 실손 의료보험 설명을 했는데 노후 실손 의료보험에서 최소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자, 이거 다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장 한도는 회당 100만 원이고 우리가 그 통원이니까 회당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일반이나 유병력자는 회당 20만 원 한도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유병력자인 경우에는 연간 180만 원, 180회의 한도 내로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유병력자에서는 처방 조제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유병력자에서는 처방 조제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처방 조제 대상은 처방 조제는 보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장 한도로서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회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당 20만 원이에요. 통원은. 근데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아까 보장 그 연간 그 입원했을 경우에 합산해서 1억 원 한도처럼 여기서 통원에서도 보장해주는 한도가 회당 얼마라고요? 100만 원 한도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0만 원 한도다. 그러니까 뭐 50만 원이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노후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혼돈을 줍니다. 노후 실손도 뭐야? 뭐 노후 실손이 뭐야? 유병력자가 뭐야? 이렇게 그 용어들도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노후 실손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고 또 과거에 병력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을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문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골라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노후 유병력자 우리가 노후 실손이나 유병력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서 가입 심사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노후인 경우에는 뭐 최근 3개월간, 최근 1년간, 최근 5년간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유병력자에는 실은 최근 1년간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병력자에서 최근 1년간 뭐 조건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하나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병력자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에 병이 있었으면 치료받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는 거고요. 최근 3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의 소견 여부가 있거나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그 입원이나 수술 최근 2년간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으로 진단받고 입원 수술 치료 여부를 해가지고 보상을 만약에 받았으면은 우리가 유병력자
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시는 거 뭐 되게 복잡한데요.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그냥 딱 일단 기본적으로 딱 포기하시고, 기본적으로 5년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이나 백혈병 이런 거에 대해서 10대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후실손에 가입할 수 없다. 일반 실손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유병력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은 물어보지 않고 3개월, 2년, 5년으로만 물어보고 있다. 유병력자 뭐라고요? 3개월, 2년, 5년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5년 사이에 암 진단을 받았거나 이러면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이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있고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시면서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준 보험이 있습니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재직 중에는 중복해서 가입하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들어줬는데 여러분들이 별도로 개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직 중에 중복 가입을 해소하고요. 퇴직 후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했는데 내가 계속해서 단체 보험을 가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종료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퇴직을 했지만, 퇴직을 하면 종료가 되니까 그거를 뭐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실손 의료보험하고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지를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재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재개는 재직 중에는 당연히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니까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중지가 되는 거고요. 퇴직하게 되면은 단체 실손의료보험이 종료가 되는 거니까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재개가 되는 거죠. 뭐 그냥 요거는 아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개인 실손 보험 전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재직 중에 단체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시면은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의료 전환 보험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퇴직하게 되면은 내가 회사에서 들어있는 내용이 좋으면 그거를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그 회사에서 그런 유사한 상품이 있다면, 개인 실손 상품이 있다면 전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희망하면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제도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지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 유지돼야 그것을 중지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입사해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다시 재개하실 수 있다. 자, 개인 실손 의료보험 가입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회사에다가 저 회사에서 보상해주는 단체 실손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중지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는 중지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개할 때는 마찬가지로 단체보험, 회사를 퇴직한 지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중지 신청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해서 재개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에는 무심사지만,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누계에서 1개월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도 가능해요, 보험회사가. 그 대신에 우리가 1개월 이내만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거절 없이 재개를 시켜준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요게 중요한데, 재개 시점에서 보험회사가 판매, 보유 중인 상품으로 보장이 재개하는 거지, 똑같은 그러니까 단체 실손으로 해서 중지할 때 내가 그 중지한 실손의료보험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판매, 보유 중인 비슷한 상품으로 보장이 재개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특약으로 가입한 개인 실손 보험 중지 후에 주계약 해지 시에는 여러분들이 해지를 해버렸어요. 다 해지를 해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재개가 불가하다. 그죠?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안 들겠다고 생각해서 해지를 했는데 유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재개할 수는 없는 거가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실손의료보험 시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청해야 중지되는 거고요. 기존 중지된 상품으로 재개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재개할 당시에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보유 중인 상품, 판매 보유 중인 상품으로, 유사한 상품으로 재개가 되는 거지 동일한 상품으로 재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체 실손 개인 전환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전환 대상이 있는데 전환 신청 직전에 5년간 계속 단체 실손 가입자 중에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65세 이하여야 되겠죠. 65세 이상이 되면 노후 실손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단체 실손 가입 보험회사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런 조건이 있습니다. 요 조건이 제 시험에 제일 잘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직전 5년간 수령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10대 중대 질환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뭐가 된다고요?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심사를 받지 않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5년간 2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아니면은 10대 중대 질환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전환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판매 상품으로 전환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얘기겠고요. 자,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 시 치료 이력과 무관하게 무심사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무심사가 되는 경우는 뭐라고요? 5년간 2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10대 중대 질환의 치료 이력이 없는 거, 뭐 암이나 무슨 심장 질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심사로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단체에서 5년 이상 가입했다라고 하면 단체 실손 의료보험에서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험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실손 의료보험금을 요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뭡니까? 예, 3영업일 이내죠.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급 예정일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통지를 받아야 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만약에 청구 시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에 대해 가지급금.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미리 좀 지급해 주는 경우 있죠. 값을 받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지 환급금의 50%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을 금액의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다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지만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잘못된 거니까 뭐를 줍니까? 우리가 보험회사가 잘못했을 때는 항상 어떤 이유로 지급을 해요? 보험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 또는 약관계약, 약관대출이라고 하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보험계약 대출과 약관대출은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약관대출 이율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는데요. 당연히 교통상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교통상해 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실손에서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이 있고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주는 상해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교통상해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교통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가입하는 거죠. 근데 교통이 들어가 있으니까 교통에 국한된 겁니다. 교통사고에 국한된. 교통상해 운전자형은 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 탑승 중에 교통사고, 비탑승 중에 교통사고. 그러니까 운전자형을 가입하시면 다 보상이 되고요. 비운전자인 경우에는 비운전자형이라는 것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럴 경우에는 탑승 중, 비탑승 중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뭐만 빠지는 거예요? 운전 중 교통사고만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맞죠?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비운전자형으로 가입하시는 거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교통 중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기라든지 시운전을 한다든지 경기라든지 또는 아니면 본연의 무슨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기계, 건설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고유의 업무, 작업기계로 운영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상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업기계가 농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우리가 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농기계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가입하는 거, 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거고요. 교통상해보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뭐 농기계가 마찬가지로 도로를 그냥 일반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당연히 보상을 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연의 기능을 할 때는 보상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예, 보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상한다. 예. 본연의 일이 아닌 경우, 본연의 기능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교통상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통상해에서 상해보험에서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설명 굳이 안 드려도 우리가 아마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자동차에 해당하는 거,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서 근데 교통상해보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상해보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가 있고요. 손배법에서 구종, 건설 의무기계로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 본연의 그 기계로 작동하는 그 사용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고 구종 건설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 덤프트럭은 기타 교통수단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교통상해 보험상 약관 스쿠터는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스쿠터는 어디에 해당해요?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다음 중 교통상해 보험에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왜냐면 자동차 보험이니까 자동차 사고로 보상이 되는데 기타 교통수단에 의해서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잘 보세요.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 자전거, 항공기, 선박, 그 다음에 구종건설기계 외에 건설기계, 농업기계, 그러니까 뭐 콤바인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작업기계로 사용한 기간은 제외하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덤프트럭은 우리가 구종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럼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케이블카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 이건 자동차가 아니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기타 교통수단이니까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다음 중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거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뭐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쉽게 보일 거고요. 아닌 거를 골라내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아마 구종 건설기계 외에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종 건설기계라고 하는 부분이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뭐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고요. 네, 덤프트럭 정도는 구종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일 같은 경우에 이제 교통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우리가 휴일은 여기 해당하는 거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법정 공휴일, 일요일이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뭐 시험 문제에는 피보험자의 휴가 기간에 사고가 난 경우는 휴일 교통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일 교통상해 보험에 가입하시면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피보험자의 여러분들이 가입한 휴가 기간에 사고가 나면은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의 휴일 등의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까지다. 보통 12시부터 시작해서 24시. 그러니까 우리가 0시 땡 하면 그죠? 자정이 땅 지나는 0시부터 시작해서 그날 24시, 그날 밤 12시까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휴일 교통상해가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뭐 이게 16시라든지 아니면 4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다 틀린 거고 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시는 0시, 그 다음에 종료는 24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내시는 거하고 0시, 24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데 교통상에 가입하시면은 그 교통수단의 탑승 중에 또는 승하차하던 중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합니다. 당연히 승강장 내에서 대기하는 중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이용 중에는 여러분들이 더 보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통상해 보험에 가입하시면은 그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내용, 뭐 승강장이든 아니면 승하차하든 중이든 아니면 탑승하는 중에 사고 난 경우는 다 보상한다? 예, 보상한다. 그리고 전세버스나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가 된다. 전세버스나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된다. 나머지는 다 대중교통수단이다. 뭐 마을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 다 됩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전세버스와 렌트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그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다루셨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크게 나오진 않고요. 우리가 의수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에 대해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보험차라고 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 우리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니까 다 가입을 하는데요. 자배법상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합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인배상 2에 미가입한 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대신에 영업 목적으로 운전 중에 사고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경우에 사고 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보험차라고 해도. 그래서 무보험차에서 보상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2에 미가입한 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1이랑 그 다음에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인배상 2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그거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대신에 영업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체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5인 이상 근로자 구성원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위험 등급, 상해 등급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여기는 단체의 종류를 1종, 2종, 3종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급여, 2종은 법정, 3종은 규약. 자, 그래서 구성원이 명확해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이게 좀 어렵잖아요, 용어가. 그래서 3종은 규약단체인데 대개 시험 문제에서 1종은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관공서, 국영기업체, 회사 뭐 이런 것들 근로자들이 다 맞는 거니까 이거는 가 나오면 1종이겠죠. 그죠? 4종은 없습니다. 4종 단체는 없고 1종이 있는데 2종만 기억합시다. 2종에서 뭘 기억하냐면은 비영리 단체는 2종 단체다. 변호사회나 이런 것들은 2종 단체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3종이라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인 3종 단체인 비영리 단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고요. 답은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혼동해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골라내시면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피보험자를 변경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변경이 가능하다. 근데 단체 대표자는 보험회사의 승인 없이 피보험자의 교체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교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체 보험에서 타인 사망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면에 의한 동의,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 우리 여러 번 약관에서도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 마지막 편에서는 노후 실손, 유병력자 실손 이런 것도 다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그 교통상해 보험에 대해서도 좀 다뤄봤고, 그 다음에 휴일 교통상해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체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제한되어 있고 페이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은 그런 충분히 정답을 골라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